영어로 썼어요. 괜찮죠? 안 촌스럽죠? 한글로 돌아오면 엄청 촌스럽죠? 너무 반갑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예, 여러분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사회자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동해에서 왔어요. 바닷가 있는 곳, 네,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분당만 와도요,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도시가 커서 은근히 기죽어요. 그래서 너무 떨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혈액형이 O형이긴 해요. 그런데 약간 A형 같은 O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저를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분은 다른 일로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저를 굉장히 막 째려보면서 넌 잘하는 보자! 막 이러면서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흥이 나면 되게 잘하고요. 기죽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처음에 많이 떨리잖아요. 혹시 저를 처음 보는 분 계시나요? 혹시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많아요? 제가 분당을 그래도 좀 자주 오는 편이기는 해요. 제가 동해에다 보니까 김윤주리더님이 항상 좀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움직이는 일에 좀 가까운 곳으로 많이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당을 좀 자주 오는데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제 얘기를 그냥 처음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 아멘 사업을 동해에서 부산에서 이사를 오신 분, 부산에서 이사를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아멘 사업을 듣게 되고요. 사실 저는 그분의 스폰서는 한마디로 여러분들 국제 후원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재미교포를 통해서 넘어온 국제 후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재미교포가 그분이 그 동해라는 곳에 아는 사람한테 그냥 씨앗을 하나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뭐 기대 하나도 하지 않고 던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교포 그분이 미국으로 가셔서 한국 쪽에다가 제 동해 쪽에다가 아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그 씨앗이 내려가고 내려가서 수석단 문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씨앗 뿌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이렇게 골라 다니지 말고 그냥 무조건 뿌려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레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스폰서분은 부산에서 오신 분이었고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보다 훨씬 어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 아줌마 같은 느낌으로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아메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뭐 수익 구조를 자세히 해주거나 유통을 동그라미를 그려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냥 무조건 저한테 제가 이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뭔가 경제력을 좀 갖고 싶어서 제가 자영업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제가 여기 여성 리더님들이 오전이니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 리더들에게 경제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 리더들도 경제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제 배경을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공무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파이어 파이터라고 혹시 아시나요? 되게 멋있는 직업이에요. 부부싸움에도 부르고요. 문 따달라고 부르고요. 열쇠집에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를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멋진 소방관입니다. 그다음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제가 여성도 경제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작은 가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 남편이 그 일하는 현장을 제가 보게 돼요. 근데 그때가 제가 있던 그 상가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인데 그 건물에 항상 이제 소방관들이 와서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연습한다고 뭐 훈련한다는 얘기를 저희 남편한테서 날마다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뭐 한 달 동안 연습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연습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서 그 소방관들이 뭔가를 하니까 그 뭐 시범훈련 같은 걸 하니까 와서 구경하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는 언니들하고 같이 내려가서 바깥에 나가서 그 소방관들이 훈련하는 걸 이게 보게 됐죠. 그러니까 많은 주부들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나도 자기 신랑 소방관이잖아, 여기 왔어? 막 이런, 나도 우리 신랑 여기 있을 텐데 막 이제 이랬어요. 근데 옷을 다 똑같이 입어놓으니까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텐데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습하는, 이제 한 달 동안 연습했었나 봐요. 근데 갈수록 위험한 일을 하더라고요. 위험한 시범을 계속 이제 갈수록, 처음에는 가벼운 걸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위험하게 이제 위험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우리 신랑은 연습한다고 그랬는데 뭘 하지? 그랬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타임이었어.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 거였는데 이제 그 마지막 타임에 저희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그거를 이제 저희 남편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사람을 구하는 그 상황을 실제 상황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제가 그 자리에서 보는데,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하면서 멋있다고, 와 대단하다고 막 환호를 하는데요, 저는요 그 자리에서 신혼이어서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뭐 내려와, 더 높은 데서 내려와, 몇 명 더 구해 막 이럴 텐데, 그때는 신혼이어서 그런지 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냥 이렇게 털썩, 그 거꾸로 매달려 내려오는 그 모습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 상황이었다 하면. 근데 그것을 보는 제가 그때 진짜 마음이 너무 이상하게, 뭐라고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먹먹함이 내 가슴에, 저렇게 나에게 한 달 벌어서 나에게 한 달 월급을 갖다 주는 건가? 저렇게 번 돈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나는 그렇게 막 정말 이렇게 남편을 떠받드는 여자는 아니지만 이 시간에도 남편 힘든 직장 내보내놓고 너무 할 일 없어서 브런치 카페에서 시간 때우시는 여성분들이 너무 한심해요. 사실은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진짜 뭐라도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성공하고 안 하고 떠나서 뭐라도 배우고 뭐라도 들어서 내 걸로 만들려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는 남다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는 남다른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남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카페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여자 손님들 때문에 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 뭐 카페들이 여자 손님 때문에 먹고 살아요. 우리 동네는 진짜 이 시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온통 여성분들이 카페나 식당을 다 장악을 해요. 근데 물론 그것도 뭐 의미 있겠지만 제가 그때 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도 뭔가 남편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는 아내가 돼야 되겠다. 혹시 남편이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일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없어도 그래도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야겠다. 왜? 나는 또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자영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당시가 그 IMF가 지나가고 한 3년, 4년 뒤였는데
동해 지역은요, 서울 같은 경우는 바로 그 IMF가 발표가 되고 바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면 동해라는 곳은 굉장히 느린, 정보가 좀 느린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3년 정도 지나니까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위기가 왔다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잘 알고 있던 제 선배 언니가 저의 가게에 굉장히 그 VIP였는데 제 동창의 언니이기도 하고 제 선배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남편이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사업 여러 개를 하면서 딱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5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관리비도 낼 필요 없이 한 달에 그때 당시에 한 2000년도쯤에 뭐 99년도, 2000년도 예를 들면 그럴 때요. 한 달 생활비를 한 500에서 1000만 원을 그냥 줘요. 적금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보험 들지 말고. 다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그 5살짜리 아들 하나 데리고 그냥 놀러 다니라고. 그냥 놀러 다니라고. 남편이 딱 주는 생활비가 그때 당시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줬어요. 엄청나죠? 그렇게 진짜 돈을 물쓰듯이 쓰는 선배 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언니가 금방 막 3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와. 나 3층 건물 지었어. 식구가 딱 셋인데 집을 3층을 지어서 통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걸 보러 갔어요. 구경 갔어요. 언니가 오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IMF가 2000년도에 동해는 타격이 오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아저씨가 하시는 일이 하나하나 잘못되면서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요. 그래서 그 언니가 사라져요. 어느 날 연락이 안 돼요. 그런 현상이 하나하나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있을 때쯤에 부산에서 오신 그분이 저에게 아메이를 들고 와요. 저는 사실 너무나도 인맥이 없는, 그러니까 전혀 안면이 없던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자꾸 아메이 얘기를 이제 저보고 미팅 가보자고. 저희는 이제 동해 쪽에는 미팅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강릉으로 미팅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강릉으로 가자 그러는데 사실 자영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시간을 닫고 문을 닫고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를 한 8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는 10살 정도 많다 보니까 나중에 좀 제가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결정적인 제가 사업을 결심하게 된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따라 그냥 정말 그냥 내가 좀 가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오늘 좀 가줘야 될 것 같아서 오신 분 계세요? 가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이겨서 가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도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시청 직원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왔고요. 양복 입은 남자분들이 앞줄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그 관광 호텔 같은 걸 하나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 부산대 경제학 교수님의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메이 사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강의를 듣는 날에 우연히 내가 딱 그날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멀쩡한 사람들이 와서 아메이를 하나보다 이제 정말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처음 가보고, 그래서 이제 저 뒷자리에 저쪽쯤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녁 시간이어서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자꾸 졸리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저 사업 설명을 들으신 분은 저는 이 얘기는 꼭 어디 가서나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왜냐면 그 일이 저를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한 8개월 동안 제 스폰서가 제 마음을 절대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스폰서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다음부터 그 경제학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IMF 얘기를 합니다. IMF가 우리나라에 한 97년도쯤에 오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IMF가 방송에서 나오기 전에 혹시 우리나라가 IMF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던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질문을
그 경제학 교수가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손 들어보세요. 나 손 들은 줄 알았어, 이분이. 근데 때맞춰 물을 마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손 든 줄 알고. 왜냐하면 한 명도 든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제까지. 없었어요. 그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 그러면 혹시 방송에서 IMF라고 말하니까 그때 IMF가 왔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지금 IMF라는 상황을 알았던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들은요? IMF 때 안 태어나셨어요? 대부분은 다 방송에서 아셨죠? 그때 당시 신문의 대서특필이었어요. 온통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IMF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죠.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그때 경제학 교수이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도 그 자리에 지금도 강릉에서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꽤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을 그 교육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처음 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한테는 크게 들렸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2, 제3, 제4의 IMF를 겪으면서 선진국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는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른 나라일 거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2, 제3, 제4의 IMF를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계속 그런 상황을 겪게 된대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바로 여러분, 정보가 없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럴 때마다 희생양이 될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졸렸었거든요. 호전까지. 지루해주겠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러다가 그 얘기를 따니 희생양이란 단어가 그렇게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정보가 없는 여러분들이 희생양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본인 친구는 경제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너무 많고요. 그 친구들은요. 우리나라가 IMF가 올 거를 알고 이름을 대면 우리가 좀 알만한 친구들이 몇 명이 있대요. 그 똑똑한 자기 주변 이제 인맥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똑똑한 친구들이 좀 있대요. 이름 대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IMF가 우리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큰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그때 상황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IMF는 전 국민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나요? 모두가 다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그런데 소수는요. 정말 그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였고 거기에 발맞춰서 거기서 본인이 성장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저는 뭔가 모르게 세상에 대한 배신감도 들고 왜냐하면 사실 서민들은요.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집안에 있는 금 다 내놓고 그죠? 막 금 팔고 난리를 치면서 살려보겠다고 그죠? 근데 한쪽에서는 돈을 벌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IMF라는 기회를 잡아서. 그래서 저는 세상의 정보는 엄청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곳이라면 내가 앞으로 쭉 와봐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결단한 게 아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아메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계속 앞으로 한다면 나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와봐야지. 또 들어봐야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 자리를 오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아메 사업은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현실 점검을 나를 돌아보게 되고 제가 이 사업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아멘은요, 정말 제가 보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닙니다. 나는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될 것 같냐면, 혹시 뭐 저기 강남 쪽에 건물이라도 한 몇 채 갖고 있든가, 그죠? 부모님이 지금은 공개하기가, 내가 이제 버릇이 나빠질까봐 공개하지 않았던 엄청난 땅이 나중에 주려고 준비하고 있든가, 아니면 정말 돈하고 상관없이 산속에 들어가 살던가.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퇴직하면 농사지로 시골 들어간다고 막 이러잖아요. 농사 지어보셨어요? 엄청 힘든 일이에요. 저도 안 했지만, 저도 양쪽 집안이 농사 짓는 집안 아니면 잘 모르긴 하는데 엄청 힘들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란 얘기는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냥 대항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피해 다닐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면 충돌해야 돼요, 그냥.